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거 듀오친 F22 프로랑 이제 F21 프로랑 비교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스펙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뭐 그냥 지금 사용하기 어떤지 그런 리뷰는 다른 영상을 제가 따로 올릴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요거는 스펙만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인데 이런 식으로 뭐 잘 안 알려진 스마트폰 회사들답게 운영체제 업데이트는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출시 당시 그 당시 가장 최신 운영체제를 탑재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행히 F22 프로 그리고 F21 프로도 그 당시 가장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F21 프로는 안드로이드 11을 얘는 안드로이드 12를 탑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안드로이드 12 볼 수가 있고 뚝,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의 두뇌인 프로세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자면 두 제품 다 미디어텍 헬리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21 같은 경우는 헬리오 A22로 뭐 그 당시에도 최저 사양의 AP를 사용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성능이 훨씬 빨라진 헬리오 G85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면 헬리오 A22는 2GHz 코어텍스 A53 쿼드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A53 쿼드코어 요거는 뭐 거의 10년 전 보급형에 쓰던 그 스냅드래곤 410이랑 동일한 구성인데 물론 그 당시에는 28나노에 1.2나 뭐 1.4 높아야 1.5GHz로 작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28에서 12나노로 좀 더 공정이 미세가 되고 그리고 클럭도 2GHz까지 높였지만 그래도 A53은 A53이죠. 성능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GPU 같은 경우는 650MHz의 이미지네이션 테크놀로지 파워VR G8320 듀얼 클러스터를 탑재를 하고 있고 램은 LPDDR3까지 지원을 하고 모뎀이 AP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5G 같은 경우는 안되고 4G LTE 카테고리 7까지 지원해서 다운로드는 최대 300Mbps, 업로드는 최대 100Mbps 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A22는 꽤나 그 당시에도 저가형 사양이었고 그게 F21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 F22에 탑재된 G85는 어떤가 하고 보면은 G85가 사실은 헬리오 G80의 그 GPU 오버클럭 버전이고 요 G80이 G70의 CPU랑 GPU 오버클럭 버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85는 그럼 70의 CPU, GPU가 오버클럭이 된 제품이겠죠. 그래서 이번 비디오에서는 G70, 80, 85 그리고 85에서 마이너 업그레이드가 된 88까지 싸그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PU는 이 빅리틀 구조로 코텍스 A75 듀얼코어랑 코텍스 A5 헥사코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빌코어 같은 경우는 모든 AP가 2GHz로 작동되는데 리틀코어는 70은 1.7GHz, 80은 1.8GHz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요 해당 구성은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 스냅드래곤 670에 들어간 동일한 구성이 들어가 있고 GPU는 전에 요 A22랑 다르게 말리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말리 같은 경우는 G52 듀얼 클러스터가 들어가는데 클럭은 70이 820MHz, 80이 950MHz, 그리고 85랑 88이 1GHz로 동작이 됩니다. 램은 전작 DDR3까지 작동 지원을 했었는데 요거는 다행히도 DDR4X까지 지원을 하고 요 생산 공정 같은 경우는 A22랑 동일한 TSMC 12나노미터로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장 모뎀은 역시나 5G 같은 거 작동 안 되고 4G LTE 카테고리 3까지 지원하는데 업로드는 7까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업로드는 최대 100Mbps, 다운로드는 400Mbps/s까지 지원이 됩니다. 어차피 이 양 이렇게 70이랑 80 시리즈 비교를 했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요 CPU, GPU
구성, 그리고 램, 그리고 생산 공정, 내장 모뎀까지 모두 동일한데, 그냥 간단히 보면은 80 시리즈는 70보다 리틀코어가 100MHz 조금 더 높고, GPU는 각각 80이 130MHz, 그리고 85랑 88이 180MHz 더 높습니다. 또한 그럼 85랑 88은 동일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요 스펙에서 안 보이는 게 중 하나가 요 85는 이제 요 화면 주사율을 FHD 60Hz까지 지원하는 반면 88은 이제 90Hz까지 지원을 하고, 85는 4800만 화소까지 지원하던 게 이제 6400만 화소까지 ISP도 이게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뭐 코어텍스고 뭐 아키텍처고 그거는 난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성능이 어떤가라고 하면은 성능은 대략 갤럭시 S4, 그러니까 F21이 대충 갤럭시 S4급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한 S7급, 그러니까 한 세대 만에 거의 성능은 3세대만큼 증가할 정도로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뤘습니다. 근데 물론 요거를 이제 2022년 그 플래그십이랑 비교를 하면은 눈에 띄게 낮아지긴 하죠. 그리고 화면 또한 정작이랑 비교하면은 많이 달라졌는데, 사실 전작이랑 또 동일한 게 요 키패드 요거 말고는 사실 동일한 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요 화면도 2.8인치 640에 480에서 3.54인치로 요 화면이 커졌고, 요게 0.7인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꽤 됩니다. 그리고 요 해상도도 960에서 64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PPI는 전작은 286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326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낮은 해상도 때문에 앱 호환성 문제나 뭐 그런 게 좀 있었을 수 있겠으나, 뭐 지금도 해상도가 뭐 많이 높은 건 아니지만 전작에 비해서는 좀 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앱들은 문제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3.54인치 저 사이즈, 그리고 저 해상도 어디서 많이 들어갔는데 라고 하실 텐데, 맞습니다. 요거 아이폰 4 그리고 4S에 들어간 사이즈랑 그 같은 사이즈의 같은 해상도입니다. 근데 요 화면 같은 경우는 요 화면이 LCD, 저는 개인적으로 아몰레드 화면을 선호하는데 LCD에다가 요 화면도 뭐 그 당시에나 이게 화면이 컸지, 지금은 화면이 꽤나 매우 작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무리 있고, 그리고 요 화면도 광색역 화면이 아니어서 지금 사용하기는 무리는 있는데, 요 PPI 같은 경우는 요 아이폰 11까지 들어왔던 그 326 PPI여서 뭐 그렇게 픽셀 밀도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폰 5랑 6 시리즈의 문제였던 하나가 그 녹태 현상이었는데, 요거는 그 문제는 없네요. 뭐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한번 보면은 요 전작이랑 요거 동일하게 요 아주 불순한 위치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이게 카메라 이렇게 찍으면 밑에서 위를 보니까 사진이 잘 안 나와요. 안 그래도 센서도 안 좋은데. 그리고 특히 영상 통화를 할 때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면은 카메라는 여기 있고, 그리고 보통 영상 통화를 할 때 이 화면을 이렇게 위쪽에 먼저 보죠. 밑에는 잘 안 보죠. 근데 이건 밑에 있으니까 이게 그 시야각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면 카메라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 어차피 화질도 안 좋아서 볼 필요도 없고,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작 500만 화소에서 이번에 800만 화소로 좀 업그레이드가 됐죠. 약간 아이폰 4에서 4S 아니면 갤럭시 S에서 S2로 업그레이드 된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되는데, 요거 품질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제가 그 리뷰 두 군데 스크립트 쓰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나눴는데, 그 두 군데 리뷰를 했거든요. 요 지금 사용하기 어떤지 하고, 그러고 기본에 설명할 때 두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뭐 또 이거 굳이 가서 보고 귀찮으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사진 퀄리티를 얘기하자고 하면은,
첫 번째로 HDR 처리 같은 거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앱을 요 구글 카메라 고를 사용을 했는데, 요 기본 카메라도 뭐 어차피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HDR 그 지원이 되는 거는 요게 HDR이 뜨는데 요거는 아예 없죠, 메뉴가. 그래서 HDR 그게 없기 때문에 좀 날씨가 좋은 데서 여기서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다고 사진 딱 찍으면 하늘은 예쁘게 잘 나와요. 근데 사물은 까맣게 나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사물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찍으면은 이제 하늘이 하얗게 날아가겠죠. 그리고 또 어두운 곳을 찍으면 이게 노이즈가 엄청 심하게 끼고 초점도 잘 못 잡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OIS가 없어가지고 요 전 후면 동일한 그 F2.8 조리개 덕분에 요 두 개의 콤보로 어두운 곳에서는 특히 더 잘 흔들리고 더 어둡게 찍힙니다. 그럼 뭐 동영상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전면 카메라 720p, 후면 카메라 1080p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기존 F21은 2120mAh가 장착이 되어 있고 최대 7.5W 충전을 지원했다면, 이번 제품은 2150mAh 배터리에 최대 10W 충전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 제 사용 패턴으로는 6시간 반 정도 사용이 가능했고, 배터리 충전은 1시간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뭐 요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배터리 그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랑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충전 속도 자세히 보면은 0%에서 80%까지 가는데 10분에 13에서 14%까지 충전이 됩니다. 매 10분마다 이제 13% 또는 14% 충전이 되다가 이제 80에서 90으로 가면은 10분에 10% 정도로 충전 속도가 낮아졌죠. 그리고 이제 90% 이상에서는 10분에 6% 수준으로, 뭐 기존 0%에서 80%보다 절반으로 충전 속도를 낮춥니다. 뭐 요거는 원래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모든 회사가 다 적용하는 그런 거라, 뭐 그냥 1시간 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성 항법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위성 항법 장치도 CPU 그거 안에 있는 거니까 스펙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은, 요게 위성 항법 장치로 GPS, 글로나스, 그리고 중국의 베이더, 그리고 유럽에서 나온 칼릴레이까지 수신이 됩니다. 다만 요 수신 감도가 실외에서 봐도 매우 낮게 나오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도 이 지도 앱에서 오차가 꽤나 큽니다. 현재 위치도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 여기 이 거리에 있는데 여기 실제로 나온 거는 저 거리에 있대. 나는 여기 간 적도 없는데 이 오차가 크다 보니까, 뭐 좀 아는 도시면은 그래도 이해를 하고 이제 그 길 찾기를 하면 되는데, 요거는 또 이게 수신도 느려가지고 나는 분명 강남구가 아니라 이제 잠실에 왔는데 아직도 얘는 강남역에 있대. 아니 이거 현재 위치 계속 눌러도 이제 계속 강남구만 보여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길 찾기 할 때 이제 얘가 위치를 잘 잡았나 조마조마하면서 길 찾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추가로 지자기 센서나 자이로 센서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 방향 표시할 때 항상 북쪽만 가르쳐 주겠죠. 그리고 자이로 센서도 없기 때문에 뭐 포켓몬고 같은 거 할 때 이제 손으로 돌려가는 거, 이렇게 해서 돌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요게 화면 회전 자체가 기능이 아예 여기 없어요. 그리고 화면 회전 자체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속도 센서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아마 그거 센서 그거 하나 돈 아끼려고 센서 하나 빼는 게 아마 돈 덜 들기 때문에 그랬을 건데, 뭐 어쨌든 뭐 그냥 이번에는 요 스크립트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성능만 거의 2페이지가 넘어가지고
요거만 따로 빼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요거 이렇게 따로 길어지는 거 싫으니까 이제 따로 이렇게 성능편, 기본편, 뭐 전에도 그런 식으로 하긴 했지만 아마 성능편만 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 게 더 나은지 아니면은 그냥 성능 간략하게 알려주고 그거를 그냥 뭐 사용기나 뭐 거기서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뭐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그거 피드백 받아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상으로 휴대전화 박물관이었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